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남 우파 지식인인 이양성 전북 군산대 교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과 관련해 대한민국 전체가 견제와 균형이 없는 전라도처럼 되는 길로 가고 있으며 윤 대통령 탄핵은 체제 붕괴 위기로 이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체제 변혁의 확인이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경고했습니다. 이 교수는 또 자신이 그동안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로 비교적 호의적으로 평가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유승민보다 더한 배신자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이건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에 대한 예의 문제라고 역설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도 따끔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전북 남원 출신으로 현재 호남대한포럼 공동대표와 한국경제학회 이사 및 호남 지회장도 맡고 있는 이양성 군산대 교수는 인터넷 매체 뉴데일리에 게재된 칼럼을 통해 우파 대통령인 윤 대통령 탄핵은 견제와 균형이 없는 전라도 1급 체제의 전국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탄핵파는 헛똑똑이들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 칼럼에서 먼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한국엔 고학력자 헛똑똑이들이 참 많다. 민주주의를 위한다며 탄핵을 외치는 게 바로 헛똑똑이라는 증거다. 한심하다. 민주주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 게임이론 시각에서 민주주의는 도덕심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통해 실현되는 것이다. 동기가 아니라 결과인 것이다. 먼저 지금 한국 의회에 견제와 균형이 있는지 물을 일이다. 일당 독주의 그 당은 1급 체제다. 그렇게 비민주적인 이들이 민주주의를 외치면 그건 코미디다. 도덕심을 통해 민주주의가 실현될 거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조선시대 주자학적 세계관이다. 공맹사상을 바탕으로 도덕정치를 한 결과 조선은 세계 최악의 차별 및 약탈 왕국, 즉 인간이 벌레가 되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어서 선진국은 모두 다당제를 택한다. 당이 둘 이상 존재하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건 형식이다. 게임 이론 시각에선 숫자보다 정당 간 교섭력 크기를 따진다. 당이 아무리 많아도 특정 당이 너무 큰 교섭력을 지니면 그건 독재라고 본다. 흔히 선거전을 후보 간 득표 경쟁으로만 보기 쉬운데 실은 검증 메커니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선거전은 게임이다. 제대로 된 게임이 이루어지면 경쟁 후보 간 견제 속에 후보 검증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어느 후보의 부정한 짓 또는 논리적 오류 등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즉 정보가 대칭화되고 유권자들은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된다. 모든 게임은 승부 예측이 어려워야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는 이어서 선거전도 마찬가지다. 게임의 근만 보고 탄핵을 외친 이들은 한심하다. 알량한 도덕심으로 대통령을 탄핵해버렸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지금 국회 의석수를 보라. 완전 비대칭이다. 장차 그 비대칭 상태가 더 심해질 것이다. 지금도 한국 보수는 분열의 저주로 인해 조직력도 응집력도 없다. 여기서 대통령마저 탄핵되었으니 여야 좌우 보역 간의 게임이 되지 않는다. 승부가 뻔하다. 바로 그런 상태가 독재인 것이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을 갖고 온갖 말도 안 되는 법안을 마구잡이로 통과시켰는데 그걸 그나마 막아왔던 최후의 보루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고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과연 윤 대통령처럼 더불어민주당의 말도 안 되는 온갖 법률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용기를 가질 수 있을지 그 부분은 현재로는 퀘스천 상태입니다.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따라서 지금 대한민국은 이미 다음 대선 전이라도 사실상 완전히 더불어민주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에 나타난 결과인 것입니다. 자신이 호남 지역인 전북 남원 출신이고 대학도 전북 전주에서 나왔고 그리고 지금도 호남 지역에 거주하면서 대학 교수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 교수는 이어서 전라도가 과연 가장 도덕적이고 민주적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전라도를 보면 이해가 쉽다. 지금 전라도가 민주주의일까? 우파를 혐오하고 무작정 좌파 민주당에 표를 몰아주는 곳. 통계조사를 제안한다. 현 대통령을 가장 증오하고 계엄을 가장 반대하는 지역이 전라도일 것이다. 탄핵파 논리라면 전라도가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것이다. 답은 그렇지 않다. 정반대다. 형식은 민주주의지만 내용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형식과 명분을 갖추었으니 민주주의라고 좌파는 주장하겠지만 정당 간 교섭력 차이가 너무 현격해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 그럼 그건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다. 이 교수는 이어서 윤 대통령 탄핵은 이재명과 친명계가 가장 원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가 전라도처럼 되는 길이라면서 여권 내 탄핵 찬성파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지적했습니다. 탄핵파는 사고방식이 참 양반스럽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탄핵은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가 가장 원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전체가 전라도처럼 되는 길이다. 시스템이 유지되어야 민주주의다. 민주당이 아무리 민주주의를 다짐해도 정당 간 경쟁이 사라지면 그 다짐은 무효가 된다. 탄핵파는 헛똑똑이들이다. 독재국가 대부분은 국민을 위한다고 선전한다. 볼세비즘도 다짐으로 시작했다. 견제 없는 다짐은 허무하다. 탄핵파의 그릇된 판단은 한국에서 정당 간 경쟁을 사라지게 했다. 탄핵은 체제 붕괴로 이어진다. 생각해보라. 한국은 정치 지형도 완전히 바뀌었다.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집값 폭등과 전세 대란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고를 겪는 중이다. 자산 기반 투표 가설에 따르면 무주택자들은 좌파 정당에 투표하게 된다. 지난 2020년, 2024년 총선 결과는 우연이 아니다. 좌파는 아무리 못해도 기본 180석이다. 이 교수는 이어서 대한민국에서 우파 대통령들의 순환에 주목합니다. 언론도 문학에도 좌편향이다. 이재명은 죄상이 드러나도 구렁이 담 넘듯 넘어가고 윤석열 대통령이 단 한 방에 사상 누각처럼 무너져 내리고 마는 이유다. 이승만, 박정희는 지금도 모함당하고 악마화된다. 나머지 우파 대통령들은 모두 감옥에 다녀왔고 명예까지 박탈, 연금도 받지 못할 정도다. 모든 건 가짜 뉴스였다. 이젠 윤석열 대통령 차례가 되었다. 비상계엄의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 그는 탄핵 바람 앞에 등불처럼 섰지만 여의치 못했다. 그가 끝내 헌재에서 탄핵되면 세계 만방에 한국의 정치 균형 경로가 노출된다. 한국 우파 대통령은 탄핵되거나 감옥에 간다. 이 교수는 이 칼럼의 후반부에서 현재 보이지 않는 체제 변혁이 한참 진행 중이며 윤 대통령이 실제로 탄핵돼 물러나면 체제 변혁 위기가 아니라 체제 변혁의 확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공짜로 자유를 누려온 한국인들은 야무지게 착각한다. 한국 땅의 지정학적 가치가 지대하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미군 철수는 없을 거라고. 미국의 전략가들은 냉정하다. 엄청난 비용을 들여 한국을 방어하는데 한국이 망고불변 좌편향 국가라고 해보라. 그런 땅은 지킬 필요가 없어진다. 아니, 지킬 수가 없다. 한국이 벼룩처럼 비춰지는 순간 외국 자본은 다 빠져나간다. 중국 자본만 남는다. 그게 체제 변혁인 것이다. 상상이 아니다. 그 경우 한국에선 친북, 친중, 사대주의 좌파 정당 민주당이 영원히 권력을 쥔다. 이따금씩 구색 맞추기식으로 우파 정당이 반짝 인기를 얻었다가 정치 공작 한 방에 날아가 버리는 그런 정치 균형 경로를 걸을 수밖에 없다. 한국의 체제 변혁은 이미 실행됐다. 전면전을 통한 체제 변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체제 변혁인 것이다. 작금의 혼란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한국 사회 전체가 경악해하는 것일 뿐이다.
정확히 말하면 탄핵이 체제 붕괴 위기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탄핵은 체제 붕괴의 확인이다. 재확인이다. 여러분, 이양성 교수의 이 칼럼 아주 정말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현실과 그리고 미래를 내다보는 칼럼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차피 탄핵 소추안은 국회에서 이미 가결된 만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인용되지 않고 기각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분야,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돼 버리면 이제 한국에서 이 극좌 세력의 준동, 극좌 세력의 폭주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거의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이양성 교수는 또 이번 탄핵 소추안 가결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탄핵 찬성을 독려한 한동훈에 대해 자신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을 통해서 통렬한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 교수는 다음과 같이 질타했습니다. 한국 놈들은 지가 사소한 일로 배신을 당하면 분해서 치를 떨다가도 한동훈같이 배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 진짜 묻는다. 그럴 수 있냐? 배신당하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봐라. 20년을 같이 한솥밥 먹고 형님 동생하고 있는 속 없는 속 다 보이고 형님이 천신만고 끝에 온갖 순환을 다 겪으면서 권력을 쥐고 동생 장관으로 발탁해 이런저런 구설이 나와도 이간질하는 거겠지 하고 비대위원장 시켜줘. 이런저런 개소리 헛소리 다 나와도 통 크게 만나서 풀고 불러서 대화하고 사실상 당대표 만들어주고 자신의 정치 자산을 물려받을 후계자로 지명했다. 그런데 어떻게 당대표가 되어 크리티컬한 타이밍에 사람을 그렇게 잔혹하게 등 뒤에서 단 한 방의 칼을 꽂냐. 황당한 건 이거다. 배신 어쩌고 하기 전에 한동훈이 국민을 향해 좀 솔직히 대통령과 사이가 좋지 않다. 개인적으로 섭섭한 것도 많지만 탄핵은 아니다. 딱 이렇게 정리하면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았겠냐. 그리고 단일 대우로 뭉치면 탄핵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다. 그럼 대통령도 오해가 좀 풀릴 수 있고 보수 진영 지지자들에게 인정도 받고. 새해는 좌우로 난다. 우파 대통령이 모두 탄핵되거나 감옥 간 상황에서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 시스템 유지를 위해 탄핵 표결을 독려할 수 없다고 한 발짝 낮아도 누구 하나 나서서 한동훈을 비난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전략적으로 굳이 대통령을 또 탄핵시킬 필요가 있었느냐는 거다. 필요 없는 짓을 하면 그게 이재명 편이라는 증거지 뭐냐. 주위에서 그토록 조언하는데 도대체 누구 말을 듣길래 저렇게 잔혹하게 배신을 하느냐 이거다. 배신자 X끼가 입으로 정치를 말하는 것 자체가 신빙성이 없는 것이다. X끼의 X는 세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난 오늘 탄핵 가결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 단 한 번도 한동훈을 직접 욕한 적도 없고 배신자 새 X라고 말해본 적이 없다. 그동안 숱하게 대통령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한동훈 주변의 세작들이 온갖 X라를 해도 동생 한동훈이 내심 형님 윤석열이 조금이라도 더 유리해지도록 눈에 드러나지 않게 뭔가를 만들어 보려고 머리 굴리고 있는지 알았다. 그런데 어떻게 순식간에 칼을 꽂아버리냐. 진짜 무섭다. 여기에서 X랄이라고 표현한 X에는 지자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계엄, 우리 솔직히 까자. 대통령이 그 계엄을 내리고 한동훈에게 가서 민주화 운동가들을 잡아와 고문을 하라고 했나, 총으로 갈기라고 했나. 민주당은 계엄 욕할 수 있다. 지금까지 대통령과 반대편에서 계속 다투고 치고 패고 싸워왔으니까. 원래 그런 거다. 그런데 어떻게 같은 편 당대표가 진해당 대통령을 끌어내릴 생각을 하냐고. 이게 말이 되냐. 그게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아니냐. 윤통 지금 힘들 것이다. 한동훈과 친한계는 탄핵 명분을 말할 텐데 X까지 마 정치적 이윤을 챙기려는 거지. 아니냐. 솔직히 한동훈 쪽으로 힘이 실릴 것 같으니 그쪽 편성해서 나중에 공천도 받고 완장차고 그럴 생각인 거지. 아니냐. 보수 진영이 갈라지고 있는데 대통령 힘이 빠지니까
나서서 열심히 물어뜯는 꼬라지들 보니까 인간들이 덜 된 것 같다. 정이 싹 가신다. 윤석열도 문재인 배신하지 않았냐고 말하려는 모양인데 그럼 한동훈이 민주당으로 가야지. 이번 사태 가장 수혜자 이재명, 그 다음 수혜자 유승민, 유승민보다 더한 배신자가 나타났으니까. 생각해봐라. 이건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인간에 대한 예의 문제인 것이다. 아주 이 역시 예리한 지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한동훈을 비판한 이양성 교수의 오늘 질타에 대부분 공감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이 교수는 또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가결 이후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힘을 모으자고 한 안철수에 대해 힘을 모으자고, 탄핵을 막기 위해 힘은 왜 안 모으고 비열하게 같은 편 뒤에서 칼 꽂고 이제 와서 힘을 모으자고, 그런 소리가 가장 X 같은 소리. 당신 같은 사람들이 바로 정치 무능력자라고. 가서 이준석 비서실장이나 해라. X신하. 이렇게 통렬히 규탄했습니다. 여기에 X신의 X는 병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교수는 또 폐허 위에 보수 재건할 길을 찾아야 한다는 유승민에 대해서는 간사하고 멍청한 사람들, 자네가 알량한 명분을 앞세워 모든 걸 도륙내고 보수를 폐허로 만들었으면서 이제 와서 재건하자고 한다. X신들, X랄 하고 자빠졌다.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여기에 X신의 X는 역시 병자일 거고 X랄의 X는 지자일 걸로 그렇게 추정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양성 전북군산대 교수의 지적들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동의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날카롭게 신랄하게 그러면서도 정확하게 질타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